한동안 블록체인 업계에는 이런 말이 정설처럼 떠돌았습니다. 개발을 하면 바보다. 진짜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 시장.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정반대의 길을 택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사슬이 왜 이 흐름과 정반대로 갔는지까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잠깐 2008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전 세계는 큰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거대한 금융기관들이 무책임하게 위험한 상품을 만들어 팔았고, 결국 그 피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위기를 일으킨 쪽은 정부의 구제를 받았고, 그 비용은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이 떠안았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인물이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사토시가 만들려던 건 단순한 디지털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나 기관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조작할 수 없고 사람의 욕심이 끼어들 틈이 없는 신뢰. 비트코인의 첫 블록에는 은행 구제금융을 다룬 그날의 신문 헤드라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였죠.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 원래 추구했던 출발점입니다. 이 기준선을 잠깐만 기억해두세요. 곧 이게 어떻게 변질되는지 보시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그 정신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등장한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에는 비트코인에 없던 기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나 블록체인 위에 자기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었죠. 사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따로 한편으로 다룰 만큼 중요한 개념인데 오늘은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기능 덕분에 누구나 손쉽게 자기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2017년 이걸 이용한 ICO 열풍이 전 세계를 휩습니다. ICO는 쉽게 말해 토큰을 미리 만들어 사람들에게 팔고 그 돈으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기술이 있든 없든 비전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럴듯한 단어 몇 개만 있으면 돈이 모였으니까요. 원래 블록체인 개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노력도, 돈도 엄청나게 들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ICO는 그런 고생 없이도 돈을 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업계엔 이런 말이 돌게 됩니다. 개발을 하면 바보다. 처음 말씀드린 그 문장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8년부터는 너도 나도 속도 경쟁에 뛰어듭니다. 빠른 게 좋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속도에만 매달린 나머지 블록체인이 원래 지켜야 할 기본 원칙들을 하나둘 포기했습니다. 나중엔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시절 흔했던 방식이 이런 겁니다. 토큰을 미리 잔뜩 만들어 놓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뒤에 들어올 사람에게 권하는 식으로 퍼뜨립니다. 솔직히 다단계 판매와 다를 게 없었죠. 진짜 작동하는 블록체인은 뒷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는 그럴듯한 시연 영상 하나만 만들어 놓고 돈을 받았습니다. 정작 그 블록체인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더 심한 건 시장이 과열되고 나서는 그 시연 영상조차 필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단어 몇 개면 충분했으니까요. 시장은 기술력 싸움이 아니라 키워드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느냐, 시가총액이 얼마냐. 그렇게 블록체인은 점점 머니게임이 되어갔습니다. 적어도 기술적 패러다임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이더리움 이후로 진짜 의미 있는 진보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도 묵묵히 정반대의 길을 걸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슬입니다. 사슬은 2018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다들 쉬운 길로 달려가던 바로 그 시기죠. 생각해보면 만약 아티프렌즈가 돈이 목적이었다면 길은 아주 쉬웠습니다. 그 시절 가장 빠르게 돈 버는 방법은 이더리움 위에서 토큰을 찍어내 ICO로 파는 것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아티프렌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도 ICO를 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슬을 미리 잔뜩 만들어두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배분하는 훨씬 손쉬운 방법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시절 흔하디흔했던 방식이죠. 그런데 사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과 똑같이 채굴이라는 노력을 들여야만 슬을 얻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누군가 미리 만들어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직접 일한 만큼만 가질 수 있는 구조. 바로 이 지점이 이더리움 이후 쏟아진 그 수많은 토큰들과 사슬이 갈라지는 자리입니다. 남들은 미리 찍어서 나눴고 사슬은 처음부터 노력으로만 얻게 했습니다. 사슬의 핵심 철학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시스템에 의한 신뢰, 그리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2008년 사토시가 비트코인으로 만들려 했던 바로 그 정신입니다.
참고로 블록체인에는 오래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확장성, 탈중앙성, 보안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사슬은 단순히 속도만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래된 숙제 자체를 근본부터 다시 풀어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쉬운 길을 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한 것.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보시는 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사슬이 그 약속을 실제로 구현해내고 있는지는 앞으로의 영상에서 계속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Y사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